나는 감정이 있지만 내가 곧 감정은 아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느껴진다고 진정으로 느꼈다고 할 수 없다. 감정은 수없이 반복되지만 내 안에 참된 자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감정이 있지만 내가 곧 감정은 아니다. 나는 생각이 있지만 내가 곧 생각은 아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보고 인지할 수 있지만 인지할 수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다. 생각은 수시로 생기고 사라지지만 내 안에 참된 자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생각이 있지만 내가 곧 생각은 아니다. 나는 유일한 순수 자각이며 모든 생각, 감정, 감각, 인지의 증거이다.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책을 펼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인생의 답을 찾고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거나 깊은 슬럼프에 빠져 꼼짝 못하고 있다면 이 책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내가 이 책을 쓰도록 마음먹게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한 남자가 밤늦게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는데 한 여자가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가 너무 초조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 도우려는 마음으로 다가갔다. 저기요, 뭘 찾고 계세요? 차 열쇠요. 집에도 못 가게 생겼어요. 대충 어디쯤인가요? 뭐 하다 떨어뜨리셨어요? 여자는 조금 떨어진 어두운 곳을 가리켰다. 저쪽에서 열쇠를 꺼내려고 지갑을 열다가요. 그럼 저쪽에서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황당해하자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쪽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여자가 너무 바보 같다고 비웃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과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이야기 속 여자처럼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많다. 지금 가는 방향에서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그래서 타인 혹은 외부 물질 세계에서 인생의 답과 행복을 찾으려고 온 힘을 다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애초에 방향이 틀렸으니까. 우리는 이 책에서 대도시에 사는 성공한 캐리어 우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시선을 돌리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의 노예로 전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 이 책은 먼저 우리 모두가 겪는 고민과 문제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또한 신체, 마음,
정신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탐구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 책의 주인공 러링은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가지 충격과 사건에 부딪히며 다양한 인생 과제와 지혜를 경험한다. 또한 주변 인물의 경험과 성장 과정은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실용적인지 확실히 보여준다. 러링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리함으로써 외부 세계를 변화시킨다.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화려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듯이. 사실 결말 부분을 쓰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생 지침을 얻길 바란다. 그러려면 소설책 읽듯 단숨에 읽지 말고 서너 장씩 끊어서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며 충분히 그 내용을 음미하길 바란다. 주변 친구, 가족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지혜를 공유한다면 더 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책을 소설처럼 생각한다면 인생을 바꿀 새로운 기회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인생 철학은 반드시 스스로 체험하고 실천해야 하기에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장더펀. 인생은 연극이다. 역할 가면. 노인은 처음 자네는 누군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러링이 정답을 맞출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지금까지 그가 원하는 답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러링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창밖의 자동차 행렬을 바라보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모두가 기다리는 금요일이다. 금요일 저녁 시내 도로는 지옥이 따로 없지만 덕분에 유리창 너머의 활기찬 도시 에너지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직장인들은 매일 아침 출근길부터 시작해 닷새간 치열한 전쟁을 치른 후 이틀의 달콤한 휴식을 얻는다. 사람들은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며 몸과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어 한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미뤘던 운동을 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고 늘어지게 잠을 자고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한 주의 치열한 전쟁을 준비한다. 하지만 이 대도시에는 잠시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하거나 가족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람들이다. 기혼자들은 시댁 혹은 처가일도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뤄둔 개인사를 정리하다 보면 주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바쁘다, 바빠. 우리는 모두 너무 바쁘다. 원하고 또 원한다. 사람들은 모두 끊임없이 원한다. 그런데 이 사회,
이 세상, 우리의 삶은 왜 더 나아지지 않을까? 러링, 뭐해? 안 가? 옆자리에서 다른 제품을 담당하는 마케팅 팀장 셔니 메이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물었다. 셔니 메이는 이 회사 직원 수백 명 중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동료였다. 아직 미혼이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성향이 잘 맞았다. 러링이 바로 일어서며 대답했다. 아, 이제 가야지. 오케이, 바이. Have a nice weekend. 멋지게 차려입은 천유메이가 경쾌하게 돌아섰다. 퇴근 직전에 옷을 갈아입고 정성 들여 화장을 고치었겠지. 싱글이니 얼마나 좋아. 결혼 전에는 하나이던 집이 결혼과 동시에 세 개로 늘어난다. 시댁, 친정, 결혼 전에 우리 집, 우리 집. 어린 러링에게 우리 집은 언제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곳이었기에 주저없이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우리 집은 찬바람 정도가 아니라 북극에 냉기가 가득하다. 그래도 시댁에 비하면 우리 집은 완전 봄날이다. 사실 러링은 늦게 나가려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중이었다. 즈밍이 늦는다고 했으니 시댁에 일찍 가봤자 시어머니 시누이와 셋이서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어야 한다. 러링은 친정도 최악이었지만 시댁은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며느리 관점이겠지만 시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사별하고 혼자서 남매를 키웠다. 시누이는 외모가 뛰어나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텐데 어쩌다 보니 노처녀가 됐다. 시어머니는 애가 달아 죽을 지경이고 시누이 본인도 초조한지 점점 성격이 이상해졌다. 러링은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뾰족한 말투와 차가운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웠다. 여기에 시누이가 가세할 늘 얄미운 말만 골라 했다. 이러다 보니 러링은 시댁에 갈 때에도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가더라도 최대한 늦게 갔다. 달리 핑계가 없으면 일부러 주말에 일을 만들어서 금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우겼다. 금요일이라면 퇴근 후에 늦게 가도 되고 금요일 저녁엔 항상 교통 체증이 심하니 더 늦어도 괜찮다. 간혹 퇴근 무렵 갑자기 일이 생기면 더 늦게 가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날 수도 있다. 아, 오늘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오늘 좀 일찍 돌아가서 쉬어도 될까요? 이런 연극이 주말마다 반복됐다. 러링은 러링대로 괴롭고 어머니와 시누이도 그 속을 뻔히 알고 있으니 러링과 시댁의 골은 점점 깊어갔다. 러링은 늦게 일을 마친 지밍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가면서 노인이 내준 숙제를 떠올렸다. 다시 잘 생각해보게.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를, 왜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없는지, 우리 시선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지.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둘러싼 진정한 나를 대신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네.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나야. 오늘 어땠어? 당신이 맡은 신제품 발표회가 언제랬지? 지밍이 기계적으로 러링의 일에 대해 물으며 대화를 시도했다. 응, 다음 주.
러링의 시선은 도로 양편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가로등에 꽂혀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벌써 작은 오두막에 가 있었다. 어느새 눈앞에 벽난로 불꽃이 어른거리고 노인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사람은 평생 이어지는 일관된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네. 우리가 기억하는 최초의 순간부터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어. 우리의 신체, 감정, 감각, 지식, 경험 따위가 끊임없이 변하는 동안 이 의식이 늘 변함없이 이어져 왔기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담아낸 우리 안에 내재된 진정한 자아가 유지될 수 있는 걸세. 진정한 자아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진정한 자아는 세상을 바로 보고 자연의 변화를 즐기고 세월이 흐르며 변해가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자아를 변하게 할 수는 없어. 러닝은 자기 안에 내재된 그 무언가가 조금씩 꿈틀대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늘 한결같은 또 다른 나의 존재가 확실히 느껴졌다. 그런데 왜 진정한 자아의 사랑, 기쁨, 평화를 느끼지 못했을까? 이때 갑자기 차가 멈추었다. 시댁 문 앞이었다. 러링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내린 후 천천히 깊게 심호흡했다. 또다시 연극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긴장됐다. 사실 우리는 모두 매일 연극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좋은 직원으로, 좋은 친구로, 훌륭한 시민으로, 훌륭한 자식으로, 훌륭한 며느리로, 훌륭한 사위로, 좋은 부모로, 심지어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이 중 자신이 정말 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인생 대작을 연기하는 우리는 상황마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때와 장소에 맞는 모습으로 변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러링은 자신이 여기까지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감격스러웠다. 이때 러링 부부를 맞이하는 시누이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다. 어차피 연극을 해야 한다면 완벽하게 하자. 이왕 하는 거 여우주연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 좋아, 피하지 않겠어.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자리 미라클 부클림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은 라이온북스에서 펴내주신 나를 찾는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장더펀, 옮긴이는 양성희입니다. 나를 찾는 수업. 이 책은 중화권에서 800만 부 이상을 판매가 되었고요. 12년 연속 베스트셀러이고 대만과 중국에서 1200만 독자의 자아를 찾아준 베스트셀러 작가 장더펀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심리학에 기반한 소설로 풀어낸 인생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1인 몇 역할을 하셨나요? 인생은 연극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타인의 잣대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만나는 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인공 러링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그 배움을 통해서 참된 자아의 사랑, 기쁨, 평화를 찾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가 겪는 고민과 문제를 바라보게 해주었고, 해결책도 또한 어렵지 않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삶은 무겁지 않고 심플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무엇인가에 갇혀 있어서 행복을 꺼내지 못하시는 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